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네 번째 세션을 준비하게 된 김대성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진행하게 될 주제는 저는 AI 기획자이고요. 오늘은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이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력으로는 총 4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루이드라는 회사에서 콘텐츠를 담당했었습니다. 당시에 담당했던 내용들은 데이터를 라벨링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기준들을 잡고 그 기준에 맞춰서 각각의 콘텐츠들을 라벨링을 하는 작업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장교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 엑셀을 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관리하는 병사가 10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CCTV라든지 영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하는데 못해도 300개에서 500개 이 정도를 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 이전에 PS 관리자라고 프로블럼 솔버의 약자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현장에 직접 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라벨링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문제를 식별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조금 더 큰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직무를 변환해서 AI 에듀테크에서 PM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토익 스피킹 관련된 앱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AI가 해주는 일은 해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점수 내주는 것들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아까 전에 이야기 드린 배경들을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AI를 기획했었는지 사이드 프로젝트를 같이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했고 그래서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근 유행하는 AI 기술들 다들 어디까지 알고 계실까요? 일단 간단하게 3가지만 나눠서 적어놔 봤거든요. 혹시 SLM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LLM은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LLM은 좀 계시네요. 그리고 생성형 AI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큰 개념으로 생성형 AI에 SLM이랑 LLM이 포함되기는 하는데 일단 저는 텍스트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로 먼저 나눠서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SLM 같은 경우에는 약자 보이시죠? 스몰입니다. 데이터 양이 적어요. 데이터 양이 적다는 건 데이터를 넣으면 얘네들이 조금 더 쉽게 흡수가 된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라든지 뭔가 정교화된 LLM을 만들고 싶다,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SLM이 좋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음성 비서라든지 전문화된 챗봇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각종 디바이스들에 들어가는 애들 한마디로 용량이 작다 보니까 어디든 들어가기가 좀 수월한 편입니다. 다음으로 LLM이 있는데요. 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large라는 단어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애들도 이미 다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물어보면 딴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배라는 단어를 썼을 때 저희가 먹는 배를 생각할 수도 있고 타는 배를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몸에 달려있는 배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데이터들이 이미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은 조금 부정확한 면이 있어요. 대신에 장점으로는 제가 뭔가를 미리 학습시키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래서 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장조사 뭐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네이버 쓰듯이 쓸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텍스트를 제외한 나머지도 굉장히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텍스트를 쓰면은 이미지가 생성이 되기도 하고요. 텍스트를 쓰면 내 음성이 되게 좋아지기도 합니다. 음악도 만들기도 하고 동영상도 만들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뭔가 AI를 기획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규모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진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AI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적어봤어요. 혹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이건 진짜 많이 들어보셨네요. 그리고 파인 튜닝. 마지막으로 레그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레그는 좀 적네요. 지금 왼쪽부터 난이도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챗 GPT 다들 써보셨을까요? 네. 챗 GPT에 명령을 할 때 저희가 프롬프트를 사용합니다. 이거를 정교하게 작업하는 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옆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도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다루는 작업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인 튜닝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파인이 미세한이에요. 미세한 조정을 해주는 작업이다 라고 해서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얘는 조금 단순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모델이 있을 거고요. 학습시키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대신에 여기에서 학습시키고 싶은 내용들을 이미 각 회사들이 정해주고 있는 모델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넣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어떻게 반응하면 이렇게 답해줘 라고 미리 저희가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거를 넣어주는 작업을 주로 파인 튜닝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답변을 원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그인데요. 일단 이 레그는 AI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얘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시 텍스트 생성 모델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어떤 것들을 넣을 건지 미리 학습을 시켜야 되고요. 이 학습시킨 애들을 벡터DB라는 애로 넣어줘서 얘네들을 숫자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숫자로 바뀐 애들이 일단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벡터DB의 기준을 구성할 건지 그리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게 할 건지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기준을 잡아주고 최종적으로 얘네들을 연결해서 일단 딱 들어가 있는 벡터DB에서 다시 한번 생성형 AI로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를 추출하는 작업을 레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프로젝트에서
가장 크게 사용했던 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파인 튜닝이고요. 일단 프로젝트 이후에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작업은 레그와 관련된 작업들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저희가 어떤 모델을 쓸 건지, SLM 쓸 건지, LLM 쓸 건지, 생성형 AI 쓸 건지, 그리고 LLM에는 어떤 모델들이 잘 나오고 뭐 SLM은 어떤 모델에서 어떤 기능에서 주로 사용할 건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L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해가지고 답을 도출할 건지 아니면 레그까지 써서 도출할 건지 이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기술을 접목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어려우셨던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제가 했던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직접 들어보시는 게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거든요.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포텐데이라는 곳에서 10일 동안 AI 기획을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10일 동안 기획부터 개발까지 끝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을 모으고 같이 아이데이션을 진행했어요. 일단 10일이면 범위가 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를 고민할 때 최대한 단순하게 AI로 진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는 다이어트를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자 라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살이 어떨 때 찌시는지 아시나요? 네, 다들 아시지만 잘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초 대사량 더하기 활동량 마이너스 섭취 칼로리는 잉여 칼로리고 잉여 칼로리가 많으면 살찌시는 거고요. 잉여 칼로리가 없으면 살이 빠지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AI도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는 10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리소스는 저희가 전문가는 없었어요. 그냥 기획자 하나, 그리고 개발자 둘, 디자이너 하나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메인 분야의 전문가도 없었고 트레이닝 데이터 수집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아무래도 범용적인 애를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진행하기로 계획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도와줄 때 저희는 어느 정도 채찍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찾다 보니까 클로바 X라는 애가 한국어를 잘한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는 애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채찍질을 해주자라고 해서 저희는 LLM 모델 중에 클로바 X를 선택해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제 프롬프트를 구성을 해야 됐었는데요. 일단 프롬프트를 찾아보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기준입니다. 일단 퍼스나 잡아주시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넌 어떤 역할을 해줘.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니까 네가 해줘야 되는 일은 이거야. 그리고 이 일은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돼 라고 해서 기준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가드레일도 같이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걸 조금 더 잘 말해줘 라든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을 정확하게 명령해주는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프로젝트에서 이 모델을 썼을 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저희는 아무래도 모바일에서 작동을 시키다 보니까 정형화된 답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정형화되지 않고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롬프트를 바꾸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게 변경된 내용인데요. 일단 큰 틀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서비스고 네가 해줘야 될 일은 이런 애들이야. 그래서 할 일들을 간단하게 나열을 해주고 그리고 사용자는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예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정확한 포맷을 가진 예시를 제공하게 되면 프롬프트는 가급적이면 밑에 있는 예시들을 참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생각하는 빈도를 저희가 프롬프트 API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얘를 최저로 낮춰주면은 저희가 입력한 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프롬프트를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역할 부여해주고 각각의 기준 다시 한번 작성을 해주고 가이드라인도 적어보고 예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건 작년 12월 정도여서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320 플러스 80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420이라고 대답을 해줄 정도로 GPT의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숫자 관련된 내용에서 내용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얘는 저희가 원하는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밥이랑 뭐 생선을 먹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언제는 320칼로리 먹었어요. 그리고 뭐 언제는 700칼로리를 드셨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대답은 이 사람이 몇 칼로리를 먹었고 살 찌는 거야 빠지는 거야 요거를 듣고 싶었는데요. 일단 요 이야기를 자주 해주기는 하는데 갑자기 강호동이 나오기도 하고 유재석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가끔은 해외 뉴스까지도 같이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이거 쉽지 않겠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일간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시 한번 팀원들이랑 모여서 상의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겪는 문제는 일단 크게 2가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로는 숫자가 들어가면 정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2번째로는 할루시네이션은 계속 발생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진행한 건 데이터의 라벨을 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어느 정도 먹으면 레벨 5, 단백질을 이만큼 먹으면 레벨 3 이런 식으로 약간의 숫자의 변동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시 한번 GPT가 판단을 해서 얘네들을 나눠줄 수 있게 고민을 해봤어요. 2번째로는 프롬프트 세분화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프롬프트는 길면 길수록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명령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목을 나누고 프롬프트를 세분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인 튜닝 통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그 예시 답안에 많이 벗어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나누어 보았어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 라벨 설정은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희는 먹은 음식과 양을 받았고요. 이걸 GPT가 받아서 칼로리랑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각각 나눠서 뭐 얼마 정도 먹었는지 한번 판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레벨로 나눠서 얘네들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까 전에 단백질 1부터 5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미 먼저 정리하고 이것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서 일단 기준을 만들고 이거를 저장해서 프롬프트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통합할 건지 통합하지 않을 건지, 그리고 추천은 따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지 프롬프트 하나에 요거를 다 넣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전부 다 나눠서 버전 관리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는 전보다는 확실히 수월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각각 프롬프트가 잘못됐을 때 어떤 프롬프트가 잘못됐는지 파악이 가능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개의 통합된 파일로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이 통합된 파일은 프롬프트를 계속 수정해도 정확한 문제 파악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기준을 조금 상세하게 나눠보니까 이거 단백질이 계속 안 맞는데? 이거 탄수화물이 계속 안 맞는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롬프트 세분화를 했을 때 저희가 얻은 건 첫 번째로는 프롬프트가 좀 더 간결해지고 동시에 정확해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기가 쉬워졌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준비해서 최종적으로는 모델을 최적화한다. 이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파인튜닝을 프롬프트 세분화 이후에 파인튜닝을 진행을 계획을 했고요. 혹시 프롬프트 파인튜닝 방법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파인튜닝은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로는 롤이라고 해서 시스템을 적어주는 분야가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적을 프롬프트의 내용을 작성해 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다음으로는 유저의 응답을 작성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작성해 주면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GPT라든지 네이버 하이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요소들이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프롬프트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유저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해줘.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 놓으면 여기에 근거해서 최대한 밀접한 유사한 답변들을 내놓기 때문에 일단 파인튜닝 방법 간단하게 소개로 적어 놓았습니다. 파인튜닝을 하려면 저희가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요.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저희는 4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문가도 없다 보니까 데이터를 만드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더미 데이터 생성형 AI로 먼저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잘 맞는지 아닌지 요거를 엑셀 시트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게 맞는지 전문가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이게 전문가 의견도 맞고 숫자도 잘 맞다. 그러면 데이터 학습을 진행을 했어요. 혹시 잠시만요. 여기가 들어가지 있나 볼게요. 요거는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트였었는데요. 일단 밑에 주소를 달아놓기는 했는데 안 들어가져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지금 이 표는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할 때 GPT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요거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만들었던 표예요. 일단 간단하게 GPT를 돌려보고 GPT의 결과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각종 기준들 예를 들면 잠시만요.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기준들 전부 다 근거 있는 기준들로 미리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저희가 회원들한테 사전에 받은 정보들 넣어놓고 그 다음에 GPT를 돌렸을 때 나오는 정보를 넣으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라고 수식을 다 걸어놨어요. 일단 이 근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숫자 자료들이고요. 일단 이렇게 봤을 때 GPT 이 모델은 계속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 모델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학습시키면서 GPT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는 여기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지금 GPT는 간단하게 정성적 평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면서 이 데이터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동시에 엑셀 데이터를 통해서 일단 GPT가 주면은 얘가 맞는 답변을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파인튜닝 데이터로 넣고, 그 다음에 파인튜닝 데이터로 넣었을 때 너무 이 데이터에 근거한 내용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싶었던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레그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에이전트화라고 해서 이 모델이 스스로 판단하고 이 정보가 아니면 다시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만약에 GPT가 이런 말을 했다, 근데 이 말이 이 기준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옵션 2로 다시 조사한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눠서 최종적으로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앱 어떻게 아이디어를 구성할지, 기초 대사량 마이너스 활동량은 섭취 대사량이랑 다를 경우에 살이 찌거나 빠진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채팅을 치면은 간단하게 그 결과를 알려준다 정도로 흐름을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학습시키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다른 답변을 유도할 수 있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설명드린 건 간단하게 AI에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설명드렸고, 그리고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